KBS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를 처음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게 2012년에 판결이 나. 그러니까 가습기 첨가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나는 그 판결이 나면 판결이 난 줄 알았어. 2012년 막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 모든 책임자가 처벌받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어. 그런데 작년에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가습기 첨가제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이거 가습기 첨가제로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야. 지금 죽은 사람 현재까지 사망자 확인이 1100명이죠.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죽은 사람이 1100명이야. 그럼 더 문제는 뭐냐면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죽은 사람이 1100명이면 지금 그 살아있는 피해자는 뭐냐면 이 가습기 첨가제에 들어있는 그 살균제가 폐 섬유화, 한마디로 폐를 굳게 만드는 거야. 폐세포를 굳게 만드는 병을 유발하는 건데 그 폐 섬유화 환자가 지금 수천 명이라는 거야. 73명? 얘 강태. 어디서 73명이라는 개소리라고 자빠졌어. 뭐 너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하면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73명이라고 주장하는 게 어디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폐섬유화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1100명인데 이 피해자를 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지금. 이 피해자들을 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어이없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93년이야. 그러니까는 1993년도에 그 SK케미칼에서 허가를 받더만 특허를 내. 그러니까 아니 그 제품 등록인가를 해요. 그래서 95년경부터 이게 판매가 시작이 됐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 딸 키울 때도 가습기 첨가제를 우리가 샀었어. 2병인가 샀어. 근데 우리 신랑이 한 병을 다 썼는데 뭔가 찝찝하다고 쓰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멈춘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쓴 거지. 그래서 특히 그 가습기를 누가 썼냐 하면 주로 신생아. 신생아를 키우는 엄마랑 신생아가 보통 이제 같이 자면서 가습기를 튼 거야. 그 가습기가 그 많은 신생아를 죽인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습기 첨가제를 사용한 사람들 중에 폐섬유화 증상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암이나 이런 질병이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1100명이고 피해자가 수천 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물질이 옥시라는 영국의 화학회사에서 만든 살균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카페트 살균제라는 거야. 카페트 살균제로 우리나라에 허락을 받고 들어왔대. 근데 이 카페트 살균제를 이 새끼들이 가습기 첨가제로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습기 첨가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습기에 균이 많다고. 그 당시 언론이 어땠냐면 가습기가 세균이 번성하기에 번식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다. 그러면서 가습기에 세균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뉴스에 나와. 그러면서 가습기를 철저히 소독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습기 첨가제가 딱 광고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습기에 세균이 들어있고 그 세균이 우리 아이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가습기에 세균을 죽이는 멸균 용도로 가습기에 생기는 세균을 죽이는 멸균 용도로 그 가습기 메이트 같은 걸 쓴 거야. 근데 이제 이게 1990년대까지는 뭐 SK케미칼이나 이런 데서 만든 걸 마트가 팔았어. 그러다가 이게 2000년대 들어가면서
그게 PB 제품이라죠. PB 제품이라 그래서 마트에서 그 어떤 물건들을 뭐라 그러나 제조사의 이름으로 파는 게 아니라 마트에 로고를 붙여서 싸게 팔았던 제품들이 있어. 그 가습기 첨가제도 그래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가 자기네 마트에 로고를 붙여가지고 파는 거야. 더 싸게. 그게 더 많이 썼겠지. 그래서 피해자가 다수가 발생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전 옥시 대표 중에 한국인은 지금 오늘 실형 선고가 내린 거고, 존 리라는 외국인 옥시 대표는 외국인 옥시 대표 존 리는 무죄가 나온 거야. 그런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신현우가 누군지 존 리가 누군지 그거를 좀 찾아봐 줄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 구글 코리아 사장이 존 리인데 얘가 옥시의 전 대표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옥시에 이제 사장이 여러 명이었던 거야. 그동안 이제 여러 명이 바뀌어 왔는데 그 결정을 한 사람, 이게 인체에 유해한 걸 알면서도 판매 결정을 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채로 제조돼서 판매되면 그 옥시 사장들이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되는데 왜 존 리는 무죄가 됐는지 이걸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가습기 첨가제가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밝혀진 게 12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원인 불명으로 사람들이 막 죽었어.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완전한 사랑이란 드라마? 옛날에 김희애랑 차승원 나오는, 차인표 김희애 나오는 완전한 사랑이란 드라마가 있었어. 그 드라마에서 김희애가 그 스트레스로 폐섬유화에 걸려서 죽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37.5km 남았습니다. 지금 몇 시에요? 화장실에 갔다 오세요. 예. 아직은 배가 안 고파. 저는 다음에 식사로 갈게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이명박 전이었을 거야. 그죠? 이명박 정권 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미 폐섬유화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원인을 몰랐던 거지. 왜 원인 불명으로 폐섬유화 사망자들이 나타나는지 이제 잘 모르고 있었던 때였던 거야. 그래서 드라마가 나오고 그러던 시절. 그런데 그 폐섬유화로 죽어간 사람들의 원인이 가습기 첨가제라고 밝혀진 게 11년, 12년이에요. 그러면 가습기 첨가제라는 게 밝혀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그 판매를 중단해야 되잖아. 근데 중단했을까요? 안 했어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게 11년에 밝혀졌어. 11년에 정부기관이 알았어. 이명박 정부에서. 그러면 그때라도 판매를 중단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그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 중단된 게 13년인가 돼. 13년인가 13년 몇 년을 더 팔았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이 죽은 건 그거는 정부 기관 탓이야. 11년 전에는 원인을 몰랐다고 쳐. 그런데 11년에 그 원인을 알았어. 그러면 그걸 알자마자 판매를 중단시키고 그 제조사의 책임을 물었어야 됐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대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마트의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 글로벌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덮은 거야.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물건 소진될 때까지 판매 중단을 안 시켰어. 그래서 그 뒤로도 많은 신생아가 죽은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 그래서 대기업이 공범이라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공범이야. 걔네가 PB 상품이라고 그걸 만들어, 그 가습기 첨가제를 만들어 같이 팔았어. 걔네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그 판매업소를.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 인사들, 정부 요인들이 알면서 판매 중단을 안 했다니까. 책임자 처벌도 안 했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옥시 사태라고 부르는 거야. 그 옥시 사태라는 문제도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 마치 옥시만 문제인 것처럼. 이거는 옥시만 문제가 아니야. 옥시에서는 뭐라 그러니? 카페트 살균제를 수입한 거야. 근데 그걸 그 가습기 첨가제로 변형시켜서 판 게 SK케미칼이야. SK케미칼이랑 LG생활과학도 그렇게 판 것 같은데? LG화학인가? 우리나라의 화학 공장들이 그걸 가습기 첨가제로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 화학회사들, 그리고 그걸 팔아먹은 대형 마트들, 이것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게 수천 명이, 특히 애들이요. 어떤 아이가 지금 8살인가 10살인가인데, 걔 산소, 완전한 사랑의 김희애가 꽂고 있었던 산소줄 알아요? 산소줄? 산소통을 계속 메고 다니면서 계속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 왜냐면 폐세포가 굳어버려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야. 숨을 못 쉬니까 그 숨을 못 쉬는 만큼 다량의 산소를 막 넣어줘야 되는 거야. 어린애가 그 산소통을 평생 쥐고 살아야 돼. 걔가 겪어야 되는 그 치료비와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논의도 안 되고 있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 이게요, 어떻게 밝혀진 거냐 하면, 어떤 애기 아빠가 아내하고 아이를 잃어. 아내하고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 망가진 거야. 그래서 그 애기 아빠가 자기 아내와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계속 추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가습기 첨가제인 걸 알아낸 거야. 그 애기 아빠가. 그 애기 아빠가 계속 몇 년을 추적해서 그걸 알아낸 거예요. 지금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신현우라는 한국인 출신 사장은 지금 7년을 받았는데, 존 리라는 현 구글 사장은 무죄를 받았어. 그 무죄를 받은 이유가 뭐래? 나왔어요? 판결문에? 존 리는 왜 무죄래? 옥시한테 1조를 때렸다. 1조 갖고 택도 없어. 1조 원 갖고 택도 없다니까? 죽은 사람이 1100명이야. 그리고 앞으로 지금 문제는 살아있는 수천 명이에요. 이게 그걸 사용한 사람이 65만 명 정도 된대. 그러니까 가습기 첨가제를 사용한 사람이 한 65만 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65만 명이 앞으로 그 증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야. 지금 현재 발병한 사람이 수천 명이고 죽은 사람이 1100명인데 앞으로 65만 명이 어떤 증세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요, 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무한 책임이래.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한 책임이라 그래서 그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 보상될 때까지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옥시한테 1조 원 내라. 그 1조 원 갖고 이게 지금 죽은 사람 보상도 안 돼, 1조 원이면. 1100명한테 1조 원으로 죽은 사람 보상도 안 된다니까? 지금 중요한 건 살아있는 사람들, 향후에 나타날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그 치료 대책이야.
일조원으로 택도 없어요. 65만 명이라니까? 잠재적 피해자가? 그 신현우가 기자들 앞에서 뭐 연기 어땠냐 그거 가짜래요. 그건 허위사실이래. 저기 내가 낼게. 길값 내가 낼게요. 경유? 네. 잘렸어. 올 땐 내가 내면 돼.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 그 가습기 첨가제가요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됐어요. 예.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간호사들이 그 가습기 첨가제를 우리도 병원에 있을 때 썼어. 우리 엄마 아빠도. 예. 노인 요양병원들에서도 그 가습기 첨가제 다 썼어요. 예. 예. 가습기 때문에 폐가 섬유화되진 않아. 그 화학약품 때문이지.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그걸 정부에서 알았는데 정부에서 책임자 처벌 안 하고 몇 년을 뭉갰다는 거야.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1조라는 얘기도 지금 근거가 없어요? 예. 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 징벌적인 손해배상은 빠져. 1조라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네 그럼. 아까 누구야 1조 원 때렸다. 영국 벌금이면 1조. 그게 무슨 얘기야? 영국 벌금이면 1조라니. 그냥 그 옥시가 받은 벌금이 1억 5천밖에 안 돼? 옥시 법인의 1억 5천의 벌금? 뭐 하자는 짓거리들이야. 손해배상 1조가 아니라 그냥 옥시에다가 벌금 1억 5천 때리고 말았다고? 존 리는 무죄를 주고? 미쳤구나. 존 리에 대해서 무죄를 준 게 증거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금 없다는 거야. 규정이. JTBC 보도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 부분은 없고 벌금만 1억 5천을 때린다는 거야. 1억 5천은 정부에다 내는 돈이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판결이 없는 거네. 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요. 이제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 조선소 있죠. 조선소에서 그 칠하는 거.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그 색칠하는 노동이 있어. 그게 이제 배가 녹슬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그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로 코팅을 하는 그 칠하는 게 있는데 그 칠이 발암 물질인 거야.
도색, 그 도색할 때 쓰는 페인트가 심각한 발암물질인 거야. 그게 80년대에 70년대 80년대에 이미 알게 된 거야, 서양에서. 그래서 그 조선업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로 왔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조선소 도색 작업 하다가 암 걸려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거 그 도색 작업 때문이야. 그런데 그걸 이미 서양에서는 수십 년 전에 알았어. 그런데 그 일을 시키면서 이런 그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냥 업무를 시켰다니까, 그 일을. 그러면서 대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거야.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그래왔어. 그 다음에 삼성의 그 반올림, 삼성의 반올림 사건 알잖아. 그게 뭐냐면 삼성에서 그 반도체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다수의 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이미 서양에서 80년대에 반도체 공정 과정에 발암물질이 심각하게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반도체 제조가 금지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로 온 거야, 그게. 그래서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반도체 공장에서 그 백혈병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죽은 사람이 126명인가 그래. 사망자 확인된 게 120몇 명이야. 그리고 그 밖에 거기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중에 암 환자가 몇백 명이야. 암 발생한 환자가. 그런데 그 암 발생한 환자들에 대해서 삼성이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해. 산업재해라고 인정도 안 해. 그래놓고 최순실한테 그렇게 수백억을 준 거야. 수십억, 수백억을 준 거야. 그리고 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 5천억을 털은 거야.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삼성 얘기 나오니까 저기 방금 저기였어. 버퍼. 네. 삼성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버퍼가 일어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가습기 첨가제 사건은 단지 가습기 첨가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대체 그 수천 명이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왜 우리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고 언론은 침묵했는가? 그 원인이 뭐냐? 우리나라는 인간 중심도 아니고 국민 중심도 아니고 노동자 중심도 아니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 중심이었던 거야. 가치 기준이 기업의 이윤, 기업의 이미지. 그래서 기업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유일한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죽고 노동자가 죽는 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거야. 그게 바로 이 삼성의 반도체 공장 피해자들, 그리고 이 조선소에서 도색 작업했던 그 피해자들, 그 다음에 여러 중화학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 그리고 구미에서 화학공장 폭발사고나 화재사건으로 죽어간 그 노동자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비정규직이라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거 알죠? 화학공장에서 불나갖고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폭발사고 일어나고 불나서 죽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이야. 그게 옛날에는 그게 그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게 그게 어려운 거고, 이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되게 높은 연봉을 주는 정규직들이었어. 일종의 전문직이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 다 일반화된 다음에,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2000년대부터 그 화학공장도 이제 비정규직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중요한 그 화학물질을 만들려면 사전에 교육을 치밀하게 받고 안전장구를 갖춘 상태에서 원칙에 따라, 안전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비정규직 그 하청업체들한테 설명 없이, 야, 소독해. 그래가지고 폭발사고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불산 유출되고, 그 인근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데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없고, 그 인근 마을에 떨어진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아무런 피해 보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가습기 첨가제 사건은요, 단지 가습기 첨가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을 희생시켜 왔는가, 그것을 정당화했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건이에요. 요것도 내가 지금 알았지. 내가 가습기 첨가제 얘기를, 가습기 재판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걸까 했더니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네. 예. 이제까지 우리가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고 노동자가 산다, 그게 낙수효과다, 그 말이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 근데 그게 철저히 거짓말이라는 게 20여 년 만에 밝혀진 거야. 이미 유럽에서는 90년대에 이미 다 밝혀져가지고 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이 일어난 거야, 미국하고 영국에서. 예.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그렇게 세뇌시키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대기업 비리에 눈 감게 한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다, 우리의 운명이다. 결국 그래서 대기업들이 모든 이윤을 독점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하고,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요, 지금보다 5배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대. 그게 누구의 말이냐면 2014년에 어떤 목사님인가 신부님이 연설한 내용이 페북에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주장이야.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지금 한 200만원 받고 있거든, 평균. 그런데 실제로 1000만원을 받아도 된다는 거야. 800에서 1000만원을 받았어야 된대. 그 숫자가 뭐냐, 그 돈을 받아야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800에서 1000만원을 받아도 될 만큼 돈이 많대, 대기업에. 근데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린 거야. 해외로 빼돌리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노동자들이 800에서 1000만원을 월급으로 받아서 그 돈을 소비를 하고, 그래서 자영업자도 살아나고 임대업도 살아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돈을 모두 대기업의 창고에 가둬두는 바람에 그래서 나라 경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로 따지면 실제로 이제 그 800에서 1000만원은 뭐냐 하면 4인 가족이 지금 물가에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비용이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 혼자 벌어서 자식들 4-5명을 먹여 살렸어. 식구 6, 7명이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어. 왜? 그때는 노동조합이 막 싸우고 그 공산화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노동자들한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월급을 줬거든.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이 자본가들이 그 노동자들의 월급을 중단시킨 거여서 1990년대에 멈췄어, 월급이. 그래서 지금도 200만 원이야. 물가는 5배로 올랐는데 월급이 그대로인 거야. 그렇잖아. 1990년대 우리 물가를 생각해봐요. 우유값 200원이었어. 지금 1000원 됐잖아. 그죠? 200ml 우유가 1000원이 됐으면 그때 200원이었다고. 그럼 물가가 5배로 오른 거야. 그러면 우리의 임금도 5배로 올랐어야 돼. 그런데 5배로 오르지 않았어. 그런데 물건값은 5배로 올랐어. 1990년대 TV 하나에 50만 원이었어. 지금 250만 원 하잖아. 그죠? 1990년대 자동차가요. 예, 1000만 원 안 됐어요. 한 3, 400만 원? 아니야. 그때 그 프라이드 같은 게 600만 원, 700만 원 했어. 지금 걔네들 2천만 원 정도 하잖아. 그죠? 5배씩 다 올랐다니까? 물가가 다 5배씩 올랐는데 임금만 제자리인 거야. 그래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임금이 같이 올라가 줬어야 돼. 그래야 소비가 발생하고 그 소비가 자영업이라든가 임대업을 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그래서 팔리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월급을 5배로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리고 80%를 전부 대기업이 가져가는 바람에 나라 경제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그래서 죽은 거야. 전 세계가 지금 우경화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우경화라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서민들이 가난하고 못 배웠어. 못 배웠는데 못 배운 이유가 가난하기 때문이야. 이게 부자들만 지식을 공유해, 정보를 공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울 기회가 없는 거야. 실제로 꼭두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망치분 방송도 못 듣는 거야.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요, 예, 그래도 자영업을 하거나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사람의 방송을 듣는 거야. 실제로 공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들을 기회가 없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논리에 일베나 이런 데에서 야동 같은 거랑 섞어갖고 들어오는 그런 개새끼들의 논리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돈을 못 받는 거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ni네들의 일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니네 월급이 안 올라가는 거다. 그런 개소리에 세뇌당하는 거야. 그렇게 전 세계가 가난한 노동자들을 무지한 상태로 묶어놓고 지네들은 고급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주식 장사하고 부동산 장사하고 돈 해외로 빼돌려서 조세 회피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극심화되는 거야. 빈부격차 문제를 그 차별의 문제로 푸는 거야, 권력자들이. 미디어 권력이 그 빈부격차의 원인을 차별 문제로 푸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노동자들더러 네가 지금 비정규직인 건 저 정규직 새끼들이 지네들의 이익만 추구해서 그래. 너희들의 이익을 돌봐주지 않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정규직한테 니네가 지금 월급을 못 올리는 건 언제든 저 비정규직들이 니네가 월급을 올려달라 그러면 쟤네들이 너네들의 일자리를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정규직의 월급을 못 올려달라 그래. 그 다음에 비정규직한테는 니네가 자꾸만 월급 올려달라 그러면 너 외국인 노동자가 네 자리 치고 들어온다. 그렇게 노동자들을 분열시켜서 그렇게 분할 통치하고 있는 거야. 또 여자들에게는 니네가 남자들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니네가 지금 일하는 거 여자들도 할 수 있어. 너네들이 자꾸만 월급 올려달라 그러면 여자들로 대체할 수 있어. 그래서 너네 뼈 빠지게 일해서 여자아이들한테 돈 다 쓰고 있지? 그러면서 남녀 대결 구도를 만들어.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오늘 또 깨달았잖아.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임금을 더 주지 않기 위해서야. 결혼을 못하, 성대결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결혼을 못하게 하려는 거야. 왜? 결혼을 하면 가족 수당을 줘야 되잖아. 결혼을 하면 가족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 성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야.
더 낮춰주기 위해서. 기가 막히죠. 더 이상 노동자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야, 쟤네들은. 왜? 기계화하면 되니까. 저것들이 더 이상의 노동자들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30년 안에, 아니 적어도 15년 안에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할 거다. 그래서 지금 AI에 집중하는 거야. 인공지능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간의 노동을 대체시키기 위해서야.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인간에게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농민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야 인류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 왜? 가난한 것들이 자꾸 태어나면 복지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우리 부자들이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난다. 그러니 굳이 인류를 늘리기, 출산 계획을,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 저출산 계획, 그게 저출산 대책이냐고. 출산 계획은요, 출산을 늘리려면 뭐 하면 돼? 양육비 주면 돼. 애 하나당 양육비 30만원만 줘도 출산이 늘어나. 안 주잖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인간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야. 기계화하면 되니까. 기계를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기계를 기계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인간을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게 바로 인간의 탐욕이에요. 가습기 첨가제 문제는 이게 1100명이라는 피해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결국 구조적인 문제인 거야. 세계 대기업들이, 세계 대재벌들이 추구하는, 세계 대자본이 추구하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는 논리, 그걸 수호하는 정치 권력, 그리고 거기에 미디어의 세뇌당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무지한 서민들의 모습, 이 모든 게 결합돼서 나타난 문제가 가습기 첨가제 문제이고, 그건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 사태라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가습기 첨가제 이야기, 가장 가까운 저기 휴게소로 가죠. 나는 지금 가슴이 벌렁거려.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내가 놀래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정말 처음 듣는 얘기들이다. 예. 지금 망치부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진짜 처음 듣는 얘기들이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 손. 나 지금 막 손이 떨려. 너무 놀래가지고. 예. 내가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각조각을 했었어요. 조각조각 했었는데 이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의 목걸이처럼, 하나의 구슬처럼 쫙 깨지고 있는 거야. 구슬이 꿰어지듯이. 예.
말은 잘못된 거예요. 헬조선이라는 말은 정확한 책임자를 물타기 하는 거야. 헬조선이라는 말은 이 우리나라 전체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해가지고요, 그 모든 책임을 전체에게 흩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정확하게는 정치 권력의 문제이고, 정치 권력과 재벌의 문제야. 정치 권력과 재벌의 문제인데 왜 우리는 이걸 헬조선이라고 해왔을까요? 이게 바로 언론의 프레임이죠. 자, 세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예, 세 번째 주제는 3교시는 여기까지. 예,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예, 점심 먹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녹화해서 올리고, 리방할 거니까,